요즘 정치판이나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에서 비자금으로 한창 시끄럽다. 하기야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계에서 비자금으로 시끄럽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는지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가끔 비자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귀여운 애교성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비자금과 통치하려는 지도자 사이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우리의 봉건시대 국왕은 개념적으로 전국토와 모든 백성의 주인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굳이 왕의 개인 재산이나 비자금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공적인 기구를 통한 왕의 경비 지출은 제한을 받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정된 국가 재정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때문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어디 왕이 공식적인 자금에 만족했을까?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돈 쓸 때야 그야말로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밀스런 자금, 즉 비자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선 비자금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처음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왕은 누구였을까? 왕의 비자금은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개인 재산에서 비롯되었다. 태조는 입신 출세하기 이전부터 함경도 동북면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다. 그 후 그는 고려 마렵에 여러 차례 무공을 세워 공신에 책봉되면서 재산도 그에 비례해 가히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조금 과장하여 말한다면 함경도 지역 토지의 3분의 1을 태조가 소유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외에 태조가 소유한 노비의 수도 적지 않았다. 지금의 재벌과 맞먹는 재산 규모였던 것이다. 그런 그가 조선을 창업하고 왕위에 오르자 개인 재산을 국가 소유로 할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할지 의견이 분분하게 된다. 그러나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선왕 이성계의 재산을 사유로 하고 이를 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는데 이것이 왕의 비자금의 시초가 된다. 그렇다면 왕실에서 왕의 재산을 관리했다고 했는데 어떤 공식적인 제도나 기구를 설치하였을까? 그렇다. 조선시대 왕의 재산을 관리한 곳을 내수사라고 했는데 내수사는 경국대전에 정호품 아문의 관리가 맡아야 했지만 실제는 내시들이 관리 감독하는 기구였다. 즉 왕의 개인 수족과 다름없는 내시들로 하여금 왕의 비자금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왕의 은밀한 자금을 관리하기에는 내시들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양반 관료들은 왕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 길이 없었다. 통치자와 그의 최측근 몇 명만이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알았다니 꼭 오공시대를 보는 것 같다. 여하튼 내수사는 전국에 걸쳐 있는 왕의 재산을 관리, 증식시키는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의 재산은 주로 토지와 노비였는데 내수사의 내시들은 왕권을 배경으로 토지와 노비를 무제한으로 늘려간 것이다. 예컨대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비해 세금을 경감시키거나 소작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특혜를 베풀었고 이에 따라 관리들로부터 온갖 수탈을 당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너나 없이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려고 온갖 인맥을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아가 아예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헌납하고 그 대신 싼 세금을 내며 관료들의 횡포에서 벗어나려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내수사에서 느린 재산은 토지뿐만이 아니었다. 내수사에 소속된 수많은 노비들도 다른 노비들에 비해 의무가 가벼웠기 때문에 산업이나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들도 서로 내수사 소속의 노비가 되고 싶어 했다. 게다가 내수사에서는 이자놀이, 즉 장리 활동도 했다. 내수사 소속의 토지에서 출하되는 곡식을 미천으로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왕권을 배경으로 한 내수사의 재산 불리기는 어떤 제한도 없었으며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서 재산을 불리기 때문에 경쟁 상대도 없었다. 내수사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왕은 이것을 사적으로 운영했다.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에게 토지나 노비를 하사하기도 하고 자신의 뜻을 잘 따르는 신료에게 사적으로 상을 내리기도 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불사를 일으키거나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도 내수사 자금을 이용했다. 이렇게 왕이 정치를 하다 보면 비자금이 필요한 때가 수없이 많았다. 제도적으로는 투명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치 현실이 늘 그럴 수는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돈을 써야 할 때 공적인 기구를 통해 자금을 충당할 수는 없었다. 그 외에 국가의 공적기구에서 왕실 가족들을 위해 배당한 예산이 부족하기도 했다. 왕비, 대비 그리고 왕자, 부마 등 왕족들이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돈이 필요했다. 국가에서 배정한 예산이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수록 왕이 사사로이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비자금을 운용한 것이다. 그러면 왕은 그렇다 치고 내명부에 속한 중전이나 대비는 따로 비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비자금을 만들 수 없었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비자금을 갖고 있기는 중전이나 대비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전기까지의 상속 관행은 아들, 딸할 것 없이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비자금을 가지고 왕비와 대비는 상궁 또는 내시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 왕비와 대비로서 명실상부한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상궁과 내시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출가한 자식들에게 가끔씩 인심을 쓰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했으며 친정 식구들이나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에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이런저런 일로 돈 들어갈 곳이 많기는 왕이나 왕비, 대비 모두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 때부터 비자금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 부작용은 결국 서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